안녕하세요. 한국 문화를 재미있게 배우는 리아의 코리아타운의 리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의 외국인 친구들, 펜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은 언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을 때 무엇을 먼저 하나요? 저는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요. 저는 옛날부터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 문법 위주로, 즉 시험만을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영어에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너무 지루하게 공부를 하니까 흥미를 잃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 당시 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지 않는 영어 말하기, 스피킹 실력에 욕심이 났어요. 저는 아직도 왜 영어를 잘하고 싶었는지 기억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때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한국에서 정말 유명했던 시트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시간이 있으면 이 시리즈를 꼭 보세요. 시트콤이라서 에피소드도 짧고 재밌고 무엇보다 정말 웃겨요. 한국어를 배운다면 이걸 보면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 크리스탈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시리즈에서 영어를 너무 멋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때 어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와,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그냥 영어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어린 학생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무작정 친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인터넷을 막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때는 지금처럼 언어 교환 어플이나 모임들이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그 드라마가 방영된 지 벌써 15년 정도가 지났네요. 여러분, 제가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때는 정말 지금과 많이 달랐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쉽게 외국인을 만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소통할 수도 있고 댓글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원한다면 핸드폰 어플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유명했던 건 펜팔 웹사이트였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어린 학생이 인터넷으로 외국인을 막 찾아다니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인생 처음으로 미국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저의 첫 외국인 친구이고 너무 오래 알게 된 친구라서 그냥 이름을 공개할게요. 케빈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그 당시에 한국인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어에 관심이 있어서 언어 교환을 하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간 뭐지? 오빠인가? 어떻게 불러야 되지? 고민했어요. 그것도 참 웃기죠. 영어에는 오빠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그만큼 제가 영어권 문화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한국인 생각이었죠. 케빈은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국인들은 뭘 좋아하냐고 맨날 물어봤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맨날 그 여자친구 이야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스네일 메일이라는 걸 시도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와, 진짜 추억이다. 스네일 메일을 직역하면 달팽이 우편인데 달팽이처럼 느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종이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고 우체국을 거쳐서 며칠 후에 그 나라에 도착하는 느린 전통 편지를 말할 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비싸게 택배비를 내고
미국까지 선물을 보내줄 그런 상황이 안 됐어서 스네일 메일을 했어요.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하나 보냈습니다. 이게 우편 봉투에 들어가야 돼서 큰 거는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과연 이 친구한테 뭘 선물했는지 아세요? 바로 지금은 이미 유명해진 빼빼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케빈이 정말 한국을 사랑했던 게 옛날에는 한국이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K-pop, 한국 드라마, 영화, 음식 때문에 한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케빈이 그 당시에 이 빼빼로를 꼭 먹고 싶어 했어요. 짜잔! 이게 제가 실제로 처음 보냈던 스네일 메일입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한국 동전들도 넣어줬어요. 진짜 낭만 있지 않나요? 그 당시에 펜팔 국룰은 자기 나라의 동전을 꼭 넣어서 줬어요. 참고로 국룰은 한국에서 많이 쓰는 진짜 슬랭인데요. 국민룰, 즉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규칙을 뜻해요. 여기서 규칙은 진짜 꼭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습관이나 문화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치킨은 무조건 맥주와 먹는 게 국룰. 그래서 한국어로 치맥이라는 용어도 있잖아요. 삼겹살에는 깻잎이 국룰. 이런 거예요. 참고로 저번에 올린 저의 음식 팟캐스트를 아직도 안 들은 분이 있나요?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인터넷에 썼던 일기를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손편지 쓰는 중. 카톡으로 할 때는 편했는데 막상 처음으로 편지를 써보니까 손이 후덜덜덜덜덜 후들후들 떨려. 이런 것까지 기록했다는 게 정말 웃기네요. 여러분, 요즘은 AI, 인공지능 덕분에 언어를 번역하는 게 정말 쉽잖아요. 쉽기도 하고 진짜 자연스럽고 누구나 완벽하게 작문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때도 물론 번역기가 있었지만 영어 문장이 좀 어색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제 실력으로 직접 편지를 쓰는데 이런 경험을 하면서 언어가 많이 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옛날에 케빈과 했던 카톡을 다시 보면 와, 진짜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쓴 영어지만 진짜 못 알아듣겠다. 문법도 엉망이고 그냥 모든 게 엉망이에요. 영어는 못하지만 그냥 해맑기만 해요. 너무 웃기죠? 하지만 지금 그걸 보고 엉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성장한 게 느껴져서 정말 기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직도 언어 공부는 끝이 없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또 마음 먹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영어는 전 세계 공용어니까 우리한테 조금이나마 익숙하기라도 하죠. 하지만 한국어라는 이 언어가 여러분들한테는 얼마나 낯설겠어요? 많이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열정, 그 자세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주눅 들지 말고 여러분들도 한국 친구들이 생기면 한국어를 많이 써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케빈이랑 연락하나요? 아니요. 일단 케빈은 너무 오래됐어요. 제 기억상으로 제가 처음 만난 외국인이고 제가 그때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영어 실력도 실력인데
대화를 잘 이어가거나 연락을 이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학생이어서 바쁘기도 했고요. 여러분,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바쁜지 설명하지 않아도 아주 잘 아시죠? 비록 연락은 오래 못했지만 저한테 큰 추억으로 남아있는 친구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친구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신선한 충격을 줬죠. 케빈이 언젠가는 이 팟캐스트를 보게 될까요? 그리고 저를 아직도 기억할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 친구는 저의 정말 소중한 프랑스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역시 펜팔 웹사이트에서 만나게 됐어요. 이 친구는 어느 웹사이트에서 만났는지 정확히 기억해요. 바로 이 Students of the World라는 사이트인데요. 디자인부터가 진짜 옛날 사이트 같죠? 그리고 처음 받았던 메일도 아직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이 친구는 제가 프랑스어를 가르쳐 달라는 이유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프랑스어는 많이 못 배웠지만 그걸 핑계로 서로 친구가 된 셈이죠. 그런데 이 친구는 저보다 어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영어를 저보다 훨씬 잘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영어가 많이 늘었어요. 이 친구와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었는데요. 이때는 스네일 메일이 아니라 진짜 정식으로 서로 택배를 주고받았어요. 당연히 프랑스 동전과 한국 동전도 교환했고요. 이 친구가 보내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바로 프랑스에서 엄청 유명하다는 밤잼이에요. 그때는 사실 이게 유명한지 몰랐어요. 친구가 계속 강조했거든요. 이거 진짜 유명한 거다. 하지만 저는 프랑스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잼이 이제 한국에서도 유명해졌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이 친구와는 지금 보니까 2013년에 만나서 2018년까지 연락을 했더라고요. 솔직히 지금은 연락을 하지 않지만 인스타그램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근황을 알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친구 때문에 프랑스는 꼭 가고 싶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거기서 밤잼을 직접 먹고 싶네요. 그 다음은 저의 중국 친구입니다. 사실 이 친구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만났던 펜팔 친구이고요. 이 친구는 웹사이트가 아니라 어플로 알게 되었어요. 제가 또 팟캐스트 1화에서 중국어에 흥미가 있다고 말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펜팔 친구한테는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제가 그때 마침 대학교에서 중국어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서로 매일 영상통화도 했어요.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엽죠? 서로 과일을 먹으면서 대화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과일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너무 웃겼어요. 어쨌든 이 친구 덕분에 저는 중국어 과목에서 A+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 친구야. 그리고 이 친구와도 서로 택배를 주고받았어요. 중국이라서 더 가까워서 선물을 하기 좋았어요. 이 친구는 저한테 중국어로 편지를 써줬는데요. 제가 한자에는 정말 약해서 해석을 거의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한참 한국에서 중국 당면이라고 하는 이 당면이 진짜 유행했거든요. 지금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때는 직구를 해야 했어요. 직구는 해외 직접 구매의 줄임말인데요. 국내 쇼핑몰을 통하지 않고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접 물건을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되게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유행하던 중국 당면과 분모자를 보내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위챗이라는 앱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 계정에 문제가 생겨서 그 이후로는 연락을 못했어요. 정말 대화할 때 저를 많이 웃게 해준 친구였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저희 옛날 이야기, 그리고 제가 만났던 펜팔 친구들 이야기를 해봤어요. 사실 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은 길어서 좀 잘랐어요. 아마도 2탄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펜팔 친구들이지만 이제는 연락을 안 하는 친구들이고, 다음 편에서는 지금 저의 베스트 프렌드, 베프가 된 친구들, 실제로 만남을 이어간 펜팔 친구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더 재밌겠죠? 팟캐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저 멀리 있던 저의 옛날 기억을 끌어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걸 녹음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멈췄다가 다시 녹음했어요. 하지만 이건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기뻐서 울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나타나줘서 고맙다. 만약에 이 펜팔 친구들이 저한테 차갑게 굴거나 나쁘게 굴었더라면 제가 영어를 계속 배우고 싶었을까요? 오히려 영어가 싫어졌겠죠? 저한테 큰 동기부여와 추억이 되어준 이 친구들이 참 고맙네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지치지 않고 계속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포기하지 말고 함께 해봐요. 오늘의 팟캐스트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힘이 나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